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 동부 시간 미국 오후 5시 정도 됐고요.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. 네, 오늘 증시가 또 살짝 상승을 했어요. 지난주에 제가 예상한 거는 그냥 하락을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으면 상승의 기반이 있다. 상승의 DNA가 있다고 했는데요. 지금도 그 관점은 똑같아요. 근데 예전에 2500, 뭐, S&P 500으로 말할게요. 2500에서 한 2800일 때까지는 괜찮았어요. 이때 뭐 사면은 뭐 어때? 뭐 그 forward P라고 그러죠? 그 선행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요. 이거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뭐 저평가 뭐 아니면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을 했어요. 한 2,500에서 2,800. 근데 지금은 한 3,000 지금 100 정도 됐잖아요. 이게 200일 선 위에서 좀 놀고 있어요. 이게 고평가라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매력이 많이 없어요. 그리고 더 이상 그 세일하고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 개인 투자자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좀 이렇게 마켓 메이커라 그러죠. 좀 이렇게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마켓이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다. 물론 뭐 P 레이쇼를 고려해 가지고 프라이스가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연준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요. 근데 아직 이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든가 뭐 버블 조짐 혹은 뭐 프라이스가 뭐 올랐다 뭐 CPI 이런 것도 아직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, 야 우리 연준이 돈 풀었으니까 우리 그 프라이스 조정해야 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고평가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요. 그리고 이제 어닝 그 버는 거 있죠, 실적. 이제 실적에 어떻게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실적도 많이 하향돼 있고,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마켓이 지금은 매력적인 수준으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차라리 이제 좀 뭐 하락을 좀 기다리던가. 네, 마켓이 항상 계속 오를 수만은 없거든요. 하지만 미국 증시는 저는 상승 DNA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리고 지금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?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뭐 많이 있지만 하나를 꼽자면은 정책적인 그런 뭐 폴리티컬 그 한 뭐 이유가 있는 거죠. 뭐 정치적인 이유예요. 뭐냐, 락다운 해제하고 있잖아요. 이거는 사실 날짜 딱 정해놓고 하룻밤만에 싹 풀어지기 때문에 되게 순간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. 제가 오늘 만약에 락다운이 풀렸어요. 저기 제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요. 그러면 저는 오늘 당장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그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카락도 자르고 해야 돼. 머리카락 진짜 빨리 잘라지는데 미치겠네요. 네, 어쨌든 그렇게 바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락다운 해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리테일 섹터 중에서 조금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애들 있죠. 뭐 홈디포, 월마트, 그리고 뭐 커스코 뭐 요런 데 말고는 초이스가 없었죠. 선택 옵션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거기 말고도 돈을 쓸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런 거 애들이 지금은 이제는 살짝 이제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시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리테일을 볼 때도 이런 걸 봐야 돼요. 이번에 그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이 이런 제가 살고 있는 스몰타운 뭐 50만 명, 60만 명 혹은 그 그런 조그만 중소도시의 주위에 있는 그런 교외 지역, 이런 데는 거의 뭐 피해가 없어요. 리테일도요. 뭐 락다운 됐으니까 피해를 입긴 하지만 일단 매출이 아무래도 이런 스몰타운 쪽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대도시보다. 왜냐면은 대도시는 완전히 도시가 그냥 완전 고담시티가 됐거든요. 완전히 락다운. 뭐 저 살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직접 가서 사고, 뭐 같은 뭐 타겟이라든가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거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홈디포 이번에 좀 뭐 매출이 뭐 잘 나왔는데 비용 증가가 많이 있다 실적이 나왔잖아요.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로스랑 홈디포가 있어요. 얘네들은 뭐 집 이런 뭐 나무 뭐 집 뭐 이렇게 뭐 세수하는 그 뭐 세면대 뭐 화장실 변기 뭐 이런 거 파는데요. 제가 나중에 이거 뭐 액션캠으로 한번 들고 가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 익숙지 못하니까 선택 손이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제 유튜브에도 어느 분이 댓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이 로스랑 홈디포랑 똑같지가 않아요. 뭐냐면
100%는 아니고 일반화는 아니지만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, 홈디포는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살고 약간 덜 시골 요런데 좀 많이 이제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위치를 하고요. 로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시골 요런 곳에 조금 더 많이 이제 포진을 해 있어요. 얘네들이 이제 판매 전략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실적이 나타나겠죠. 그리고 달러 스토어 있죠, 이런 거 보면요, 그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도심에 많이 있어요. 그 반면에 달러 트리 같은 경우는 시골에 많이 있거든요. 달러 트리가 요번에 예전에 매출이 막 잘 나오고 성장적으로 막 성장했던 게 월마트 전략을 많이 따라갔어요. 그런 대도시 주변에 그 서버브라고 하죠, 이런 교외 지역에다가 월마트처럼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물건 갖다 놓고 파는 데였고, 달러 스토어는 약간 좀 이렇게 코너 스토어처럼 편의점식으로 조그만 이렇게 자잘한 거 많이 사게끔 많이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커머스 그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스몰 타운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가서, 그러니까 생필품을 사더라도요, 직접 가서 사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고요. 반면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주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가지고 이런 비용 증가가 분명히 이번에 나타날 거예요,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비용 증가란 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돼요. 뭐 앞에 뭐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, 야 뭐 1.5m인가 6핏이면 1.8m네요 1.8m 간격으로 뭐 스티커를 놓는다든가, 아니면은 이제 가구라든가 이런 진열대를 재배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게 좀 요렇게 한다든가, 요런 게 아무래도 비용 증가도 많이 생길 테고요. 그리고 분명히 이제 소송 엄청 날 거예요. 소송 나오는 거 몇 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이 소송도 이제 뭐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실적이 이런 것 때문에 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리테일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시골 이렇게 아니면은 뭐 도시 요런 지역별,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소비 계층, 그 어떤 층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고 어떤 층은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는가, 이런 것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로직 트리를 만들어 보면은 투자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뭐 영향이 덜 받고 뭐 덜 받는 계층과 뭐 이런 지역에 좀 많이 포진돼 있다, 그러면은 거기는 뭐 100원 살 거로 200원을 사고, 그리고 B라는 회사는 대도시에서 리테일을 하는데 피해를 많이 받는 계층들이 많이 고객층이다,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100원 살 거 50원 사고,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. 물론 이런 게 100% 다 맞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 확률을 높여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지금 그 구리 가격 있죠, 닥터 구리요. 얘네가 이제 산업의 이제 기본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구리가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산업재의 대장으로서 좀 역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구리 가격 보면은 2016년도 11월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이때가 뭐 했었죠? 네, 힐러리가 이기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떨어질 거라고 요런 시기였었죠. 네, 지금 언제 또 대선 있죠? 네, 딱 4년 뒤에 2020년 11월에 대선이 있네요. 이러니까 저는 살짝은 이제 좀 이렇게 간 보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, 언제나 안전한 투자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